자, 부산 동료고 1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날라나. 네. 아무튼 좀 있으면 나아지겠죠? 네. 저는 제 소개할게요.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금 높으신 분이시고요. 자, 전에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못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픈하게 됐는데, 막상 또 오픈해놓고 보니까 이것저것 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짤막짤막한 영상들도 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추가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셔서 구독, 좋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2012년서부터 찍어봤는데, 여태까지 56,000원 벌었더라고요. 제가 그보다 좀 많이 벌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같은 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보시고, 거기 옆에, 지금 맨 위에 이렇게 창에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창이 있고, 여기 구석에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있어요. 요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가 799일 남았거든요. 왜냐면 8월 25일인가 6일에 여러분들 수능 날짜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23년 11월 16일로 확정돼서 이제 우리 79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799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성적이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거를 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이 친구들은요, 학교 공부를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배운다라는 거죠.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학교뿐이 없어요. 제가 잘 알아요. 네. 자,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데 그 목표는 직업이나 학과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체적으로 학과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열만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가서 나는 어문 쪽으로 할 거다. 난 어학이 좋다. 아니면 나는 상경, 나는 경제, 경영 그런 거 좋아. 아니고 나는 정치, 방송, 미디어 그런 쪽이 좋아. 나는 사회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만 정해도 의미는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무튼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리고 오답 노트랑 계획표는 필수적이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복습하고 독서하는 건 기본인데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독서가 이제 학생기록부에서 빠졌으니까 책 안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글쎄. 근데 교수님들은 아직까지도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의 독서가 빠진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교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책 읽은 거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해 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볼 때 이런 거 언제 배웠나 싶대요. 지는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이걸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끝나기 전에 알아차려서 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배웠나 싶다고 그러면서 이래요. 야, 숙제 했냐? 그랬더니 숙제 했냐? 그랬더니 야, 숙제가 있었어? 나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시험도 있었어? 여러분들 혹시 우리 동료고 친구들 시험 언제 보는지 아세요? 다음 시험?
9월 거 이제 8월 말에 봤잖아요. 그 다음 시험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충 뭐 10월 초쯤에 보지 않을까요? 네. 자기 시험 일정은 아셔야죠. 수행평가 일정은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표에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계획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해야 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정 관리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맞다래요. 아 맞다.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아는 거 3개는 꼭 나오죠. 학년반 이름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1등으로 밥 먹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그래서 제가 어떤 여학교에 가서 식사 시간 5분 전에 찍어놨는데 이렇게 다리를 다 내놓고 앉아갖고 종만 치면 막 달려가려. 우리 밥 먹으러 학교 옵니까? 여러분들 대학 가려고 오시는 거 맞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우리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대학교 2년제와 4년제를 합치면 49만 명을 뽑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43만 명이 예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학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부 안 하고 내신도 엉망이고, 심지어 수능을 안 봐도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 지역을 떠나는 게 목표라던데. 아이고 참. 아무튼 뭐 떠나건 말던 여러분들 우리 그런 대학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밥 먹으러 학교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분명히 공부에 방해된다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스마트폰을 나는 좀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 이길 수 없는 환경은요 피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남은 799일 동안 스마트폰을 좀 정지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참고로 저희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올해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첫째가 그 친구 올해 3월 달에 처음 사줬어요. 여러분 자제가 안 되더라 걔도. 밤새 유튜브 보고. 아유, 근데 대학생이니까 아무 말 안 하지, 진짜. 아유, 내 고등학교 때 그랬으면, 진짜, 어우. 여러분, 방해가 돼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성적 떨어지면 일단 외부에 탓을 돌리고 학원을 바꾸는 게 일이잖아요. 학원만 바꾸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해. 그럼 여기도 한번 가보실래요? 축지 비행수를 알려주는 10차원 운동본부라고요. 도사를 양성하는 학원이래요. 공중 부양술은 기본이고 축지법도 알려준대. 집에 겁나 빨리 갈 수 있어. 버스 안 타고. 네. 아이고, 도사 돼서 뭐 하시겠어요. 호영 씨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던데. 여러분,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성향이 있대요. 아, 공부하기 싫다.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럼 정각 때문에 해야겠다. 미친 8분이네? 그럼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러면 정각 때문에 해야겠다. 하루 왼종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다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엎드려 자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특이한 성향, 특이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향은 미룬다요. 지금 해야 될 걸 뒤로 미루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의 탓으로 미뤄요. 여러분들 이건 아니야. 아시겠나요? 지금 놀고 싶은 마음을 우리 799일로 미루자. 아시겠죠? 내가 잘못한 거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번 1학기 때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성적이 대부분 안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냈어요. 문제가 삐꾸예요. 애들이 이상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부터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번 9월 모의고사도 본 것도 여러분들 뭐 이상해 뭐 아니 나 준비도 안 했어 막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게 있었는 게 뭔지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분석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공부 잘하는 비법이야. 이렇게 따라하고 흉내 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진로와 목표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의 진로,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하고도 자꾸자꾸 얘기 나눠 보시고 간호사도 여러 가지 간호사가 있거든. 요양복지 전문 간호사도 있고 임상 전문 간호사도 있고 여러분들 심리상담 치료하는 간호사도 심지어 있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되 수능에 대한 감각도 기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몇 개 드리고 갈 거거든요. 자, 그 숙제가 네 가지의 숙제를 수시와 입시를 위한 숙제, 그 다음에 정시를 위한 숙제, 이렇게 총 6개의 숙제를 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숙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첫 번째 숙제,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여러분들의 맥시멈 대학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최고치 어느 대학까지 갈지 몰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1학년 1학기 끝났는데 뭐. 그래서 맥시멈 대학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노선 대학은 정하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정말 동아대학교 밑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저는 동아대를 마지노선 대학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는 부산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선생님,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부산대 밑으로는 안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떠벌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거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튜브를 보면서 막 밤을 새고 있거든.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또 만약에 부산대가 안 되는 실력, 그런 성적이 나왔을 때 미쳤나 봐.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를 1번 과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즘 보세요. 정말 공부를 잘했대. 성적이 엄청나게 높은 아이였나 봐. 그랬더니 의사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아직 꿈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공부 때문에 발목이 잡힐까 봐 그래서 공부해요. 공부 때문에 꿈에도 도전 못할까 봐 공부하는 중입니다. 꿈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건 핑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난 이 말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꿈이 없어갖고 공부가 안 돼. 여러분, 공부, 성적, 대학, 인생의 전부야? 제가 보니까 요만큼이야. 딱 요만큼밖에 안 돼. 보이니 얘들아? 근데 요만큼인 거에도 최선을 다해보지 못하고 열심히 해보지 못한다면 더 큰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발목 잡히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 더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참고 견디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제가 계획표 만드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표는 일주일 동안에 일단 나의 일정표를 먼저 그려보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짜시면 돼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거를 한번 짜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일정을 그려놓고 나면 빈 시간이 나타나거든. 이 빈 시간에 내가 뭐 할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월요일에 1번 시간 잘라서 2번 시간, 3번 시간, 토요일에 1번 시간, 2번 시간 이렇게 잘라서 이 시간에 뭐 할지를 정리하면 그게 계획표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근데 계획표를 짜려면 아직까지도 콤파스를 가져가고 이런 걸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저질 아니니? 고등학생이 아직까지도 이런 계획표를 짜세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계획표를 짜실 땐 이렇게 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해 두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지를 하는 건데, 이것도 솔직히 잘못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량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분량을 표시하셔야 진짜 고등학생의 계획표고, 만약에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언제 할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공부 시간을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몇 시간을 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총 하루의 공부 시간이 표시되면 좋은데, 제가 두 번째 숙제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숙제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였잖아. 두 번째 숙제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하기. 하루에 12시간 이상 이 학습 시간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걸 들으시고 무슨 12시간 말도 안 돼.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 포함해요. 이 수업 시간에는 학교 수업 시간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의 인강 들은 것도 포함시켜주고, 학원에서 수업 들은 것도 포함시켜드리고, 여러분들 독서한 것도 포함시켜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12시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고요. 제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 건데,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들 보시고 대충 자기 등급들 아실 거예요. 순서는 국수 영탐입니다. 국수 영탐 등급이고요. 탐구는 한 과목 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대충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여기 영어가 3등급이 나와 있는 건 수학이랑 과학을 만점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 3등급으로 저 대학 못 갑니다. 그렇지? 네. 자, 그래서 대충 나의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받아들이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3, 4등급 나온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던가 뭐 경기대, 강원대, 인천대, 연세대, 원주, 고려대, 세종, 뭐 부경대 근처에 있는 뭐 경상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해양대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하면 수시는 그거보다 한 2칸 정도 위의 대학까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모의고사 보고 조금씩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건 이렇게 요 라인도 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요 라인도 같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칸씩 올리세요. 조금씩 올리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 정하실 때 내가 지금 부경대는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부경대보다 조금 높게 생각을 하고 내 마지노선은 부경대. 오케이. 선생님, 저 부경대 마지노선.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 그리고 9월달 거 배치표도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정민 선생님하고 한테 보내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가서 여쭤보시면 될 거야. 자, 9월달 거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원점수 국어 수학 합한 걸로 요 정도 점수다 그러면 상위 누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상위 누적이라는 건 등수예요, 등수. 그럼 1%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43만 명 중에 1%다 그러면 4,300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전국에서 4,300등 했으면 되게 잘하는 거야. 한 오답이 국수, 영탐에서 한 4, 5개 정도 있는 거야. 탐구는 2개. 그 한국사 빼고 다 해서. 그래서 이 정도 오답이다. 좋아요. 네, 훌륭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충 원점수로 몇 퍼센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내가 갈 만한 대학들은 어느 정도구나. 선생님, 저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딱 2문제만 더 맞아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요.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 다음 11월 달 거에서 한두 개만 더 맞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전 과목에서. 하나라도 더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틀린 개수를 줄여나가자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원래 이 정도 대학을 가시려면 내신으로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시도 좀 감각을 키우시고 정시도 좀 감각을 키우시라고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참고만 해보시되 내신이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동료고에서는 1등급 말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요건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상위 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적어봤으니까 자기 상위 누적 거 앞에 거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위 누적 자료는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이정미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남은 기간 우리 11월 달에 중간고사 준비도 하시되 이렇게 기출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시와 입시를 위한 숙제 4개와 정시 준비를 위한 숙제 2개 드린다 했잖아요. 정시 준비는요, 서울 애들, 강남 애들, 재수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시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정시 준비 슬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 준비를 위한 숙제 2개, 기출 N회독과,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전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기출 N회독이란 이렇게 실전으로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풀어야 되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는 거예요. 꼭 전 과목 다 푸셔야 돼요. 11월 달 모의고사에서 제 말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작년 21학년도 20학년도 한 2개 정도만 풀어도 여러분들 작년 것과 재작년 것 정도만 풀어도 분명히 장담하건대 전 과목에서 한 문제씩은 더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4문제나 더 맞아요. 오, 끝내주지 않나? 그래요. 4문제 더 맞으면 건대가 한양대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두 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시면 되는 거야. 지금 몇 개 틀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좀 큰 사이즈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요런 데다 풀잖아요. 요런 데다 풀잖아. 요런 데다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서점 가면 큰 책 팔아요. 시험지 모아놓은 책. 선생님, 저기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시험지만 모아놓은 책 주세요. 그러면 줘요.
꼭 서울말로 할 필요 없어. 주의소 그러시면 돼. 이거는 재미도 없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OMR 체크까지 하셔야 됩니다. OMR 체크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OMR도 좀 인터넷 쇼핑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 책에도 있고 조금 있고 어떤 놈이 거기다 토끼 그리고 앉아갖고 좋다고 낄낄거리고 앉아있고 그걸 보더니 어떤 놈은 피카츄를 네. 피카츄 그린 놈 4점, 토끼 그린 놈 7점. 그리려면 토끼를 그리세요. 그게 더 고득점이야. 아, 진짜 그릴라. 자, 그리고 시험제 이거 만드세요. 여기다가 틀렸던 문제들에 대한 몰랐던 개념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 N회독을 하시면 기출 N회독은 요거거든요. 여기 1번서부터 5번까지 하는 건데 저는 4번까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요거는 선택. 이건 선택사항. 자, 이거 꼭 하세요. 이렇게.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배치표 그때그때 확인하고 오답 분석 시험. 요게 오답 분석 시험지.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들고 쉬는 시간 잠깐 눈으로 이걸 계속 복습해 보세요. 분명히 성적 올라가요. 쫙쫙 올라가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출 N회독하면 우리 개념 정리까지 다 되는 거야. 정시 준비 다 됐습니다. 2가지 숙제 이거 하시면요. 여러분들 개념 정리까지 다 돼. 그래서 기출 N회독을 통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잘 정리하시면서 이런 개념 공부도 열심히 해두시면 분명히 정시에서 의미가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내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내신에 영향을 미치고요. 내신은 또 여러분들의 정시에 영향을 미치고 정시와 수시는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제가 원점수 배치표도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원점수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요. 기출 풀 때는 우리가 300점 만점으로 봐요. 그래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이렇게 해서 300점 만점으로 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좀 상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입시에 대한 것들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빨간색만 확인합시다. 아이고, 이거 안 바꿨다. 11월 16일 예정이 아니라 이제 확정입니다. 11월 16일 확정. 그래서 799일 남았습니다. 자, 지수로고 생각함수가 이제 어려워질 거야. 2학년 올라가면 수학의 공통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수한수도 이 부분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전국에 특히나 지방에 있는 여학생들의 수학 포기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대요. 여러분들 대세니까 따를래?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찍은 것도 맞는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학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학교장 추천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학교장 추천이 지금 늘어나는 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의치한수 약대, 특히나 뭐 여학생들 약대도 좋아하지만 의치한수 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더 늘어날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의치한수 약을 가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를 안 가는 친구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얘네들이 빠져나가 주잖아요. 거기다 교대까지 막 빠져나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대학들의 여유가 생겨. 거기다가 인원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대학 선발 인원보다 6만 명이나 적어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재미없는데. 자, 대입 변화에 대한 제가 한 7개년치 정리해 놨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체할까도 생각하고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하시는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 아시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저희 입시 한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대학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없어지면 늘어나는 건 면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토론 발표 열심히 하길 추천드립니다. 토론 발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면접을 위한 준비에도 좋고 학생기록부에 선생님들이 너희들 적어주시는 거에도 참 의미가 큰 게 토론 발표예요. 그래서 토론 발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대학 입시를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수시가 4가지가 있고요. 이 4가지의 수시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리 잘 알고 있고 수능 최저가 있고 이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 우리 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합니다.
근데 이런 수능 최저가 있으면 가능한 내신이 조금 여유 있어지는 거 아시죠? 그쵸, 여러분? 왜냐면 애들이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수능 최저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포기하는 게 대세니까 따르시란 얘기입니까? 수학 포기하는 게 대세니까 따르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린 역공을 취하자고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수시 정시 같이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 힘든 거 알지. 근데 여러분들, 너희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니? 재미없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 아무튼 요 네 가지의 수시 중에 요게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고, 요게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인원수가 줄었다 어쩌고 아니에요. 적절한 인원수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뽑는데,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요게 일반고한테 유리하겠죠? 요게 특목고한테 좀 유리하겠죠? 맞죠? 요거만 정확하게 알면 돼.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시가 있고 정시랑 논술은 내신의 역할이 크진 않고 그리고 정시가 꽤 많이 들어있고 정시는 이제 남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출 N회독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정시 준비는요. 기출 N회독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제가 학교장 추천 좀 보여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3학년 언니들 거예요. 지금 3학년 언니들 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작년 고3들한테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많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언니들도 이렇게 많이 뽑아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인원 될 거야. 근데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몇몇 대학들이 2학년 거에서 다시 폐지했어요. 그래서 폐지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렇게 막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학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인원수가 줄긴 줄었지만 여기서 지금 폐지돼서 300명 정도 줄었지만 수험생 인원수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아직 이제 요게 더 대세다라고 그냥 알아두시고 끝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학추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충 250명 정원에 100여 명은 받을 수 있고 반에서 뭐 5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중복 지원도 발생하니까 추합도 많이 일어나요. 추합 아시죠? 추가 합격. 그리고 수능 최저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추받고서 추천받고서 수능 최저까지 맞췄으면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추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게 너희예요, 고1. 너희 43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추 받으실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받아보시려고 끝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수시 배치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 요 왼쪽이 교과형, 그 다음에 요게 일반고한테 유리한 일반형 학종, 요건 아무래도 특목고 친구들 거. 근데 여기에 수능 최저가 있으면요, 이것도 좀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기간 학생 기록도 열심히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수능 최저 확보율인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3개합 5야. 3개합 5면 212, 뭐 311 그렇거든요. 재작년에 8%, 19,000명밖에 못 맞췄고요. 작년에 5.6%, 12,000명밖에 못 맞췄어요. 그러니 수능 최저 맞추고 학추 받고 수능 최저 맞췄으면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붙는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런데 학추는 성적 좋은 애들만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하고 호흡 잘 맞추고 제가 올해 어떤 고3 오빠한테 학추 좀 받아 그랬더니 선생님 담임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야, 담임 선생님하고 사이 안 좋으면은 너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니? 당연히 너희 아니에요? 왜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충실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너희를 위해서 좋아. 자, 그리고 학생부 개선사항인데요. 여기 이걸 아셔야 돼요. 미기재하고 미반영을 아셔야 되는데 미기재는 아예 빠지는 거고요. 미반영은 선생님이 써주긴 써주시는데 대학으로 발표될 때 그 부분이 블랭크 처리가 돼요. 그래서 블랭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 미기재랑 미반영이 엄청 많아. 학생 기록부에 뭐 다 빠졌네. 뭐 할 게 없네. 뭐 이거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라고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교수님들이 아유 그래도 아직 남았어. 뭐요? 올리면 돼. 조금이라도 올려. 내신 올리면 돼. 등급이 올라가면 너무 땡큐 할렐루야고 원점수가 오르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80점 받았다가 85점 받아도 의미가 있어. 등급이 3등급이 똑같은 3등급이어도 원점수가 올라도 의미가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얘기 들은 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해 놨거든요. 세특에서 적극성, 자율활동의 적극성, 공식 동아리의 적극성. 어우, 적극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네. 적극 아시죠? 자, 이런 적극성을 보여주기 제일 좋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토론, 발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책 읽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너희들한테 차별화될 거다. 전국의 고1들이 독서 현황 빠졌다고 이제 책 안 읽는데 여러분 분명히 차별화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책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ABCD 학생 중에 누가 제일 우수해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기엔? 이 대학교가 내신으로 교과 전형으로는 1.8등급 이내가 돼야 돼요. 1.8등급 이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도 붙는 거 보면 학종은 정말 좋은 전형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 특목고일 거고 학종은 좋은 전형이야. 대학교에서 C가 제일 우수하대. 7등급서부터 시작했는데 1.5등급까지 끌어올린 무서운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학종이에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 자체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종이 되게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 이런 것들 보시면 3학년 때는 대부분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은 ABC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1, 2때 내신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고3 때는요, 일부 일반 선택이 일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몇 과목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고1, 2의 내신을 잘 관리하자. 오케이, 조금이라도 올리자. 지금 5등급이면 4등급으로 올려보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학종평가의 중요도 보시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래요?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여러분들이 간호학과 간다 그러면 생명과학이겠지 뭐, 그쵸? 아니면 화학이겠지, 그쵸? 이과에서는 윤리 계열이겠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성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세특을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열은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맞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컴퓨터 계열이다. 수학이나 물리죠, 뭐. 그쵸, 여러분?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교과 편제들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제가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쪽이잖아요, 요쪽. 요쪽. 요쪽이고, 2학년 때까지 일반 선택이 대부분이고, 3학년 때 가면 진로 선택이 거의 다 차지할 거고, 그래서 등급 나오는 게 1, 2학년 때 게 거의 다고,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내신이 중요하고, 요쪽을 교과라고 하고, 교과가 바로 내신이고 고1 때 성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쪽이 교과가 아니니까 비교과고 비교과에서는 적극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 적극성 뭐라고요? 토론, 발표라고. 오케이. 자,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거 PPT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민 선생님한테 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ABC로 나온다. 1, 2학년 때 내신 관리 잘하자. 자, 학생부에서는요, 예전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우, 우리 학교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요, 뭐 학종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고립장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입시를 위한 숙제 제가 2개 드렸죠.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그 다음에 12시간 이상 공부하기. 세 번째 숙제 드릴게요. 세 번째 숙제는 메모하기예요. 메모하기. 그래서 뭘 메모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에서 너 이렇게 한 거 내가 이렇게 적어줄게. 그러시면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르는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한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추가의 활동을 했습니다. 뭘 기록해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메모해 두세요. 요거 네 가지를.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대입에서 학생부는 지금 대학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대입의 평가 기준이에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학업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전공 적합성이 있어도 뽑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되고 성적 올리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방과 후 야자, 계획표, 독서 이런 것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야자 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지적 호기심과 발전 가능성의 지적 탐구 능력을 합치면 이게 최고의 학업 능력이래요. 이걸 연계성 있는 학업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학생기록부에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기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는 이렇고요. 이런 과정이었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간단히 메모하시면 돼요. 어마무시하게 메모하실 필요도 없어요. 간단히 메모하시면 돼요. 동기, 과정, 결과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당연히 적어주세요. 근데 이 동기는 아주 쉬워요. 뭐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 뭐 이게? 아, 글씨도 더럽게 못 써. 학교 수업 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에, 여러분들 자율활동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동기예요. 요 몇 글자 쓰는 게. 그리고 뭐 했는지 이런 거 조사했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 수업 시간 중에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뭐해 이런 거에 그래서 이걸 조사 발표했다. 그래서 동기와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지적 탐구 능력,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합쳐지는 학업 능력에 있는 지적 호기심과 발전 가능성에 있는 지적 탐구 능력이 합쳐지는 아주 우수한 학업 역량. 아시겠나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이 오빠가 배운 걸 가지고 써먹었거든. 이걸 적용하고 응용했거든. 이걸 뭐라 하냐면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해요. 이걸 적극성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알파까지 하시면 최고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제가 아까에서부터 이 쌍따봉, 이 적극성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하기 적극성 보여주기 좋은 거 뭐라고? 토론, 발표라고.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경땡대학교 내 땡땡땡땡 전형으로 간호학과 지원한 두 아이인데 당연히 B가 붙었어요. 내신이 부족한데도. 왜냐면 간호학과 관련된 것들이 자주 보였고. 그러니까 진로가 중요하다니까? 계열만이라도 정하라니까? 되셨나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내신이 꾸준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공부한 걸 끝내고 여기서 동기과정 결과로 끝낸 게 아니라 이걸 플러스 알파까지 확장해봤다라는 거예요. 적용하고 확장해봤다는 얘기예요. 토론 발표 같은 걸로 적용하고 확장하는 거 아주 좋아요. 또는 심화 독서도 좋아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런 확장하는 거 좋은 건 토론, 발표 또는 심화 독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플러스 알파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들이 너희들 이런 것들 적어주기에 제일 좋은 거 세특에서 적어주기 제일 좋은 게 뭐라세요? 강의예요? 보고서 글쓰기예요? 모둠이에요? 토론 발표예요? 실험 실습이요? 여기 나왔잖아. 선생님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정말 선생님 저 부끄러워서 나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보고서 글쓰기라도 하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너희들의 인성을 보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모둠 활동이래요. 공동체 생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둠 활동도 열심히 해두시면 너희들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학습법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전국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아이들의 20가지 패턴인데 자기 거 있나 보세요. 얘들아, 너희도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쉬니?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니, 얘들아?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16번 보세요. 기적을 믿는 것들이 있어요. 제정신이니?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 저희가 빙고 만들어 봤거든요. 친구들이랑 빙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빙고, 이거 왼쪽 빙고랑 오른쪽 빙고 위험해. 이거 빙고 기둥 세워지면요. 다음 이번 중간고사도 폭망이야,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상위권과 비상위권의 차이를 보세요. 무슨 차이냐고요. 일단 학습량이 많잖아요. 공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꾸준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얘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신학기에. 아니 중간고사 끝났더니 공부에 손을 딱 놔버려. 뭐 대학 간 줄 아나 봐. 그래서 뭐라고 좀 그랬더니 기말고사 끝나고 갑자기 공부를 시작해. 이제 와서? 왜? 네? 근데
얼마 못 가는 게 더 문제지. 여러분들 수시에만 집중하거나 정시에만 집중하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할 게 많아야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요. 할 게 많아야 그게 효율성인 거예요. 바쁘게 움직여야 너희들의 효율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은 시간을 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시간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 마지막 숙제 1만 시간의 법칙을 지키세요. 아시겠죠?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들 지금 799일 남았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 좀 해보자. 799일 동안 12시간씩 공부하면요. 9,500시간 남았어요. 9,500시간 남으면 너희는 상위권 대학은 못 가요.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너희들은 중위권 대학 정도밖에 못 가, 얘들아. 알겠지? 12시간씩 공부해도 중위권 대학까지밖에 못 가요. 부산대학교 택도 없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네. 그랬더니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네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라고 이거 알려주는 거니? 여러분 아니 채우면 되잖아. 조금 더 채우면 되잖아. 쉬는 시간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듣기 평가하고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메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 최저도 준비하고 내신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메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을 채우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메우세요. 이게 네 번째 숙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동료고 친구들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뭐 얼굴 뵈봐야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뭐 그래서 얼굴도 못 뵀지만 이렇게 뵀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셔서 우리랑 맞으면 우리 오프라인에 가서 좀 더 학습법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또 만나 뵈서 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799일 이후에는 만나지 말아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